만성염증이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이제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더욱 염증에 민감하실 거예요. 실제로 만성염증이 주요 암의 발병 원인으로 지목될 뿐 아니라 비만,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나쁘기만 한 걸까요? 염증은 세포가 손상된 걸 억제하는 동시에 조직을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면역 반응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염증 수치가 높은 게 왜 위험한지와 만성염증을 없애주는 최고의 항염증 식품 5가지에 대해 핵심만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주 유익한 건강 정보를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염증은 크게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으로 나눠지는데요. 흔히 염증이라고 하면 이런 상처가 생겼을 때 반응하는 급성염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노화가 시작되면 우리 몸속에서도 이렇게 불필요한 염증 반응이 생겨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염증이 만성으로 지속될 경우 치매,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암 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일본 게이오 대학교 백세 종합연구소 실험에 따르면 지바현에 거주하는 100세가 넘는 장수 노인의 만성염증 수치 CRP는 0.3 정도로 매우 낮았는데요. 결국 건강한 노화의 비결은 염증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염증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만성염증을 완화해주는 대표적인 항염증 식품 5가지와 간단한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강차입니다. 생강은 전통의학에서도 감기나 관절염,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되어 왔는데요. 생강의 주성분인 진저론과 쇼가울 등의 성분들이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에 좋고 맛있는 향신료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훌륭한 재료인데요. 생강차를 마셔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매운맛이 특징입니다. 바로 진저론과 쇼가울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돕고 체온을 정상화시켜주는데요. 그래서 손발이 차갑거나 저리는 분들은 생강차를 마시게 되면 이러한 증상들이 완화되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또한 관절 통증이나 골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천년 항염증제로 무기와 통증을 줄여주는 탁월한 음식이죠. 생강을 가장 간편하게 먹는 방법이 바로 생강차를 드시는 건데요. 그럼 생강차는 언제 마시는 게 좋을까요? 생강차는 아침 공복이나 점심 중에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저녁에 먹는 것을 피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드실 경우 생강이 체온과 신진대사를 높이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매일 오전 생강차 한 잔 꼭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가 주황색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 체계를 증진시켜 주는데요. 안토시아닌 성분의 경우 슈퍼푸드로 알려진 블루베리보다 3배나 더 많습니다. 또한 고구마의 발암 억제율은 항암 효과가 있는 채소 82종 가운데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탁월한 항암 효과를 자랑합니다. 그럼 고구마를 어떻게 해서 먹을까요? 정답은 간식으로 한 개 정도 쪄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구마는 조리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군고구마나 튀겨서 먹을 경우 혈당 지수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쪄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혈당 지수에 굉장히 민감하실 텐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생고구마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쪄서 드시고 싶으시다면 양을 반 개 정도 줄여서 드시면 됩니다. 가끔 달달한 고구마보다 감자가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의외로 고구마보다 감자의 혈당 지수가 90으로 훨씬 높습니다. 즉 감자보다는 고구마를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 고구마는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고구마는 아침 공복은 피하셔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마에 들어있는 악효질이나 탄닌 성분이 위벽을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고구마는 가급적 식후에
간식 대용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식후에 염증을 낮춰주는 최고의 간식 고구마입니다. 세 번째, 강황입니다. 강황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카레입니다. 카레 주재료인 강황은 커큐민이라는 성분으로 유명한데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연구팀은 식품과 염증 반응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45개 식품 가운데서 강황이 항염증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강황은 수천 년 전부터 장수국가로 불리는 인도의 전통 약재로도 사용되어 왔는데요. 다양한 연구에서도 강황의 효능은 이 커큐민 성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강황 속 커큐민의 PPAR 성분이 염증을 일으키는 매개인자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황에는 커큐민 이외에도 페놀 등의 함량도 높아 항암 작용에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이 낮은 것은 단점으로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수용성 커큐민을 알약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강황을 자연식으로 가장 간편하게 먹는 방법은 바로 카레나 강황차를 마시는 건데요. 다만 카레를 드실 때는 다 조리된 즉석 카레보다는 가루로 된 카레로 요리를 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항암과 면역력 강화, 치매 예방의 효과를 누리고 싶으시면 카레와 강황차를 기억해 주세요.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네 번째, 녹차입니다. 우리 몸의 활성산소는 대표적인 염증을 유발하는 인자로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염증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녹차를 마시게 되면 녹차 속 카테킨 성분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염증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공복혈당까지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도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과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녹차 추출물에 대한 효능을 실험했는데요. 연구 결과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과 건강한 사람 모두에게서 공복혈당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차는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안정시키는 것 이외에도 혈압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데요. 또 체지방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이라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도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녹차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좋지 않은데요. 녹차 한 잔에는 평균 79mg의 카테킨을 섭취할 수 있고 카테킨의 일일 섭취량은 하루 300mg입니다. 즉 하루 두세 잔 내외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알다시피 녹차에도 약 23mg의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섭취할 경우 불면증이나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녹차 두세 잔, 체중 감소와 항염증을 도와주는 탁월한 식품입니다. 다섯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국민 인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효능이 탁월한 식품인데요. 한국의 밥상에서도 빠짐없이 나오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미국 타임즈에서도 세계의 10대 슈퍼푸드로 마늘을 선정할 만큼 서양에서도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마늘은 향과 맛이 강한 만큼 살균이나 향균, 항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마늘의 알리신은 페니실린보다 살균력이 강력하다고까지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는 대장균이나 곰팡이균을 없애는 역할을 해줍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게 효능은 좋지만 알리신 성분 때문에 오히려 위벽을 헐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끓는 물에 삶아 드시는 게 매운맛도 사라지고 단맛이 강해져 비교적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마늘의 조리 방법에 따라 S알리시스테인의 양이 달라진다고 알려졌는데요. 끓는 물에 60분 삶았을 때 수치가 9.16m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생마늘의 4배에 달한 수치인데요. 60분이 길면 15분이나 30분 정도 삶아서 드시는 것도 생마늘보다는 훨씬 맛있고 영양은 높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삶은 마늘 한쪽, 항염과 동시에 항암 효과도 뛰어나니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네, 오늘은 염증을 없애는 항염증 식품 5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매일 오전 생강차 한 잔, 간식은 고구마, 강황이 풍부한 카레, 활성산소 청소부 녹차, 강력한 살균력의 마늘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캡처해주세요. 사실 이렇게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한 항염증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 등 붉은 육류는 나쁜 포화지방이 많아
몸속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육류 섭취를 줄이고 앞서 소개드린 음식들을 조금씩 드시다 보면 분명히 훨씬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염증이나 만성 피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면 소중한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번에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